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정당 창당할 예정이니 당대표 맡아달라고요.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께서 아주 점잖은 분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정당을 창당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한 10만 명 정도 결집을 해가지고 네, 당대표를 맡아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규합시켜가지고 명예 당대표 이런 역할을 하고 저한테는 이제 정중히 당대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군소정당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국민복지당도 거기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국민복지당이 사회복지사들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창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당대표를 당시에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당이 와해돼 버리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정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제가 당시에 많이 했었고, 그리고 거대 양당, 그러니까 뭐 당시 뭐 한나라당이라든지 민주당에서도 활동을 해보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이길까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신물이 난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한때는 이제 한 여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을 저는 예견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40대 초반이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아세안 지역으로 가야겠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를 준비해야겠다. 이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은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세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뭐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그리고 남태평양 쪽으로 해서 이제 호주라든지 뭐 말레이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제가 하면서 그쪽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한 5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봤고, 거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뿐만 아니라 독일,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세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비자 장사하고 법무부나 영사들이 비자 장사할 때 이 사람들은 뭐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그냥 중국에 무료로 막 유학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뭐 베트남 말에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중국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고등학교 때 독일어반을 만들어주고 그 독일어반 학비도 무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예 고등학교 학비도 대주는 거예요. 대주면서 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뭐 독일로 간병인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들을 간병인으로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학생들이 일본어 학원에서 한 300여 명이 공부하고 있으면은 일본 기업이 와가지고 뭐 도시락 공장에서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 하면서 뽑아갑니다.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완전히 그냥 감을 못 잡고 있고 비자 장사나 하고 앉아 있고 그냥 탁상 행정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제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 불법 체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거다. 지금 뭐 43만 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거기서 봤던 거를 기틀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게 이제 국민 주권 정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중에서 누가 그래도 국민 생각을 하나 하다가 이제 제가 잘못 본 거죠. 저 거짓 신인, 자기가 이병철 양자다, 뭐 박정희 비선이다, 뭐 공중부양한다, 축지법 쓴다. 그 뭐 축지법이나 공중부양은 웃기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박정희 비선이다, 이병철 양자는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했고, 그거는 근데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그 안에는 위민 정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책 속에는. 그렇다면은 이걸 좀 잘 다듬어 가지고 현실에 맞게 다듬어서 우리 국민들을 깨우는 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속은 거죠. 네, 다 거짓말이었죠. 뒤에서는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뭐 재림예수다, 미륵불이다 떠들어대면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천국 티켓이나 팔아먹고 이제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그 자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분이 제 구독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종교인들을 모아서 정당을 창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당을 창당하면은 뭐 결집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가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 그래서 제가 국민복지당이 결국에는 이 복지당 대표를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조직이 와해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힘을 못 쓰고 그냥 뭐 저 건물세도 못 내는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정황으로 왔는데, 결국에는 당시에 뭐 기독교 세력들이 와가지고 기독민주복지당 해가지고 그쪽에서 거의 인수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당이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손을 뗐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종교가 결집력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결국에는 대중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찻잔 속에 폭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당 정보를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한 60여 개의 정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0여 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종교 정당들을 볼까요? 이게 사실 여기 국가혁명당이라는 이 정당도 보면은 이 거짓 신인이 만든 건데, 여기도 종교 정당이다라고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하죠. 본인이 신정 정치한다,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자유통일당이라고 있어요. 그 정강훈 목사가 활동하고 있는 뭐 장경동 목사, 이 자유통일당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기독 무슨 당 막 이렇게 하다가 본인들이 안 되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자유통일당 이렇게 바꿨는데 이번에도 입성에 또 실패했죠. 네, 결국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 보면 또 태건당이라고, 이 방상용이라고, 이자도 뭐 자기가 뭐 아주 무슨 창조주다 막 이렇게 떠들면서 뭐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는데, 이 뭐 결국 국민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죠. 네,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거의 불교 정당들도 다 실패했고, 여기 뭐 기독당이 있습니다. 이미 기독당, 그리고 기독대안당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당, 뭐 저도 이거 기독당 여기서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기독대안당, 기독대안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혀 인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인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인지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복지당, 뭐 녹색당,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당 해가지고 뭐 대한상공인당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뭐 여기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 뭐 우리공화당, 조원진, 뭐 이 정당도 거의 뭐 잊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고영주의 자유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뭐 여기 정의당도 심지어는 잊혀져가는 정당이 되고 있고, 이런 정황이에요, 이런 정황. 네, 그래서 뭐 수많은 정당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정당들 보게 되면은 뭐 여기 개혁신당, 뭐 여기도 이제 뭐 이준석, 허은하 그 큰 역할은 못하죠. 네, 뭐 여기 국힘이나
민주당,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 뭐 요 정도가 지금 주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정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국혁신당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 여기 보면은 그 송영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거물인데 이거 선화무당 만들었는데 뭐 지금 거의 잊혀져가는 정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정당 창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60여 개 정당들이 계속 움직여도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주목을 못 받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측면들이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세력들이 이제는 국민 주권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국민 주권 혁명. 그 국민 주권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진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국민 입법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그리고 국민 투표 시민 반환제. 그래서 유권자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끔 하자. 이거 일정수는 우리가 합의하자. 국민들이 이런 국민투표 시민반환제 이런 것들을 외치는 국민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깨져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거는 뭐 제가 죽는 날까지 그런 동학혁명이라든지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그런 혁명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지. 지금처럼 뭐 이재명 만세 부르고 김건희 만세, 뭐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뭐 이거 뭐 이재명 만세 이런 정치는 저는 뭐 조선 고려의 정치나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진짜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깨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의식을 깨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을 다 비운 상태입니다. 네, 과거에는 저도 이 정치에 집착을 굉장히 했었던 게 있는데 지금은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깨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이 주권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재생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또한 하늘이 주지 않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 창당할 예정인 당대표 맡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이렇게 저를 뭐 귀하게 봐주심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이 뭐 사양을 한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정치 뭐 정당을 창당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구 만세 부르는 정당은 이제 필요 없다. 네, 국민 주권혁명.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귀족들 그리고 이 성직자들, 이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그리고 귀족들, 종교인, 귀족 그리고 이 평민들인데 결국에는 이 평민들의 주도 속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성직자나 또는 귀족들, 왕 이런 사람들의 의한 정치가 아닌 국민 주권 정치를 일으키자라는 그러한 혁명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교 정당은 독일은 뭐 기독당이라든지 뭐 이런 정당들, 기독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통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에서 이 중용이라는 가치를 배웠어요. 중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독재에 대한 우리가 저항 속에서 민주화를 이룬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종교정당, 그래서 뭐 저 거짓신이 자기가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그러면서 신정정치한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이성과 상식에 입각한, 이성과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국민 주권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신장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대에 오지 않는다. 완전히 그냥 개처반이 되고 개판이 되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 신장 그리고 국민의 의식을 깨우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당을 창당하신다 하니 뭐 그거는 잘 하시길 바라고 부디 국민 주권을 생각하는 정당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은 당대표를 선임을 하시길 간곡히 바라고 대한민국의 지금 총체적인 문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굉장히 이민자의 나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이민자의 나라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길은 저는 배달 역사를 우리가 다시 조명해가지고 동일 역사 문화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나라들 이 동일 역사 문화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국가들과의 연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벡이라든지 또는 키르기즈스탄이라든지 또는 이 우리 배달 민족과 연관성이 있는 몽골이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또 많은 그 소수 민족들이 있죠. 배달 민족의 뭐 묘족이라든지 이런 연대성을 만들어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이 우리의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역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의 결합으로 우리가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뭐 영상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 대단히 감사드리지만 저 정중하게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